OBV 지표가 없다 하더라도 이 확인을 하고 추세의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가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력의 매집을 확인할 수 있는 OBV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BV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1960년대에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드신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법칙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고안한 지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상승한 날은 거래량을 더해주고 가격이 하락한 날은 거래량의 값을 차감함으로써 현재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 추세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거래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BV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은 이 OBV 지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전일의 거래량 대비해서 당일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전일의 OBV 지표에다가 당일의 거래량을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봉이 나왔고 다음날 양봉이 나왔는데 전날의 양봉의 종가보다 당일의 종가가 높아지면은 OBV 지표의 값은 상승한다. 전일의 종가보다 당일의 종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은 전에 있던 OBV 지표에다가 당일의 거래량을 더해서 이 OBV 지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전날의 종가보다 당일의 종가가 하락했죠. 그것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전날의 OBV 지표에서 당일의 거래량을 빼는 거죠. 그러면은 OBV 지표의 선은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OBV 지표는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거래량을 더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OBV 지표는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제가 OBV의 해석에 대해서 U마크, D마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조 지표의 기본은 다이버전스를 해석하는 것이다. 키움증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나스닥 1분봉 차트인데,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거래량 지표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OBV 지표입니다. 자, 근데 OBV 지표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밑에 주황색 선이 있고 이제 보라색 선으로 시그널 선이 있는데, 이 시그널 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이버전스를 보라고 했는데 가격의 종가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있죠. 혹은 가격이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OBV 지표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고 조정이 발생이 됐다가 동일한 가격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고점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고점에 봉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OBV 지표는 내려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OBV 지표도 상승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전의 고점보다 가격이 상승하거나 혹은 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BV 지표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상승하려는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려간 폭과 상승폭이 같았는데 이 내려갔을 때보다 이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의 크기가 작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하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무한대로 상승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줄게 되고 움직임이 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라는 움직임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도 보면은 상승,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상하 운동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계속 되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는 방향 쪽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격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더 이상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려는 어떤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이게 상승 추세로 더 가려고 했다면은 이 고점이 되는 이 저항대를 강력한 어떤 상승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 자체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혹은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OBV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OBV라는 지표가 꼭 있지 않더라도 거래량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매도로 진입을 했다면은 전고점에다가 손절을 두고 매도 추세로의 그 추세 전환을 예견을 하고 매도로 대응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됐다면 손절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이 상승하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매매를 하든지 이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상승했다가 되돌림이 발생이 됐을 때 추이를 보고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은 따라 붙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의 그 예를 또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렸는데 가격이 상승 되돌림 됐다가 이전에 저점을 깨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OBV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 거래량 지표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상승 되돌림, 그러니까 기존 추세가 매도였으니까 이 매도하려는 그 움직임의 거래량이 이때 내려가는 그 거래량보다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전에 저점이 되는 이 지지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떠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떠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되돌림 발생되면서 추세 전환이 발생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OBV에다가 추세선을 그어서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때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해서 전저점에 손절을 잡고 상승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늘은 OBV 지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OBV 자체는 거래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OBV 지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 지표의 다이버전스를 확인을 하고 이런 추세의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 OBV 지표를 이용을 해서 추세 반전을 예견하고 싶다, 그 타이밍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OBV의 추세선을 이어서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지웠지만 이 시그널 지표를 넣어서 시그널선을 이탈을 할 때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OBV 교육을 마치고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